저 혼수 안 해드렸거든요. 제 걸 허락 없이 빼갔을 뿐이에요. 이건 인생 속풀이에서 전해드리는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은 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다은, 34. 결혼 전엔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했고 지금은 제 취향으로 꾸민 신혼집에서 조용히 제 삶을 다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하면 뭔가를 잃는다고 하죠. 시간, 자유, 감정, 사람. 그런데 저는 물건부터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둘씩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죠. 설마 했어요. 근데요, 그 설마가 전부 진짜였고 그 진실은 제 접시 한 벌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쁜 걸 좋아하면 살면서 손해를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그 예쁜 게 내 물건인데도 남의 손에 들어가 있으면 말이에요. 다은은 오늘도 하루를 정리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커튼을 살짝 젖히면 서울의 노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골목이 보였다. 감각 있게 꾸민 신혼집. 거실장 위엔 촛불 디퓨저가 은은히 피어오르고 쿠션 커버 하나까지 다은의 취향이 묻어 있었다.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던 시절, 남들과는 다른 안목으로 고른 소품들. 결혼 후엔 차분한 분위기로 전환하며 한 점 한 점 직접 고른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다은이 가장 아꼈던 건 결혼 축하 선물로 받은 수입 접시 세트였다. 하늘빛 바탕에 금태가 둘러진 그릇. 손끝으로 닿는 감촉조차 고급스러워.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겠다고 다짐했던 그 접시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다. 주말 브런치를 준비하며 찬장을 열었을 때 그 예쁜 접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다은은 잠시 당황했다. 집이 크지 않아 물건의 위치는 뚜렷했고 그릇은 항상 같은 자리에 보관되어 있었다. 다은은 남편 경민에게 물었다. 경민 씨, 혹시 우리 그 하늘빛 접시 친구들 왔을 때 꺼냈었나? 경민은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툭 한마디를 던졌다. 아니, 난 그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너만 아끼던 거잖아. 다은은 입술을 앙다물고 머릿속을 되짚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불쑥 들렀다 갔었다. 너희는 너무 정신이 없어 보여서 내가 좀 정리해줬어. 저런 거 그냥 놔두면 먼지만 쌓여. 정리. 시어머니 화자씨가 자주 쓰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정리란 말이 늘 이상하게 끝이 좋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은은 설마라고 생각했다. 설마 내 그릇을 가져가셨을까? 하지만 그 설마가 아주 단단히 틀렸음을 깨달은 건 다음 날 오후 핸드폰 푸시 알림 하나 덕분이었다. 경민 여동생 경진님이 새 피드를 올렸습니다. SNS를 켜자 눈앞에 선명한 사진 한 장이 뜨고 있었다. 혼수자랑 우리 엄마 센스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흰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익숙한 커피 머신과 그 하늘빛 접시 세트. 다은은 숨을 멈춘 채 사진을 확대했다. 금태 한쪽이 미세하게 벗겨진 부분. 그건 자신의 접시가 맞았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커피 머신도 그릇도 전부 다은의 것이었다. 결혼하면서 받은 축하 선물. 다은의 이름으로 배송됐던 그 상자들. 이제는 경지의 혼수가 되어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다은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 이곳저곳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예쁜 크리스털 화병, 명품 매장에서 받은 한정판 캔들, 직접 그려 넣었던 커버 스티커가 붙은 스피커,
전부 사라져 있었다. 정확히 화자 씨가 다녀간 이후부터였다. 다은은 숨을 고르며 경민에게 말했다. 경민 씨, 우리 집에서 사라진 것들 엄마가 가져가신 것 같아. 경민은 반사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설마, 엄마가 왜 그런 걸? 설마가 맞았어. 경지 씨 인스타에 올라온 혼수 사진 봤어. 거기 우리 접시랑 커피 머신이 똑같이 있어. 경민은 핸드폰을 건네받아 사진을 확인했다.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의 눈에도 그건 우연일 수 없었다. 진짜 우리 거 맞네. 접시 칠 벗겨진 데까지 똑같아. 다은은 말을 아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침묵이 지금은 더 무거운 항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경민이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시댁 가보자. 창고에 있는 거 다 확인해 보자. 엄마가 정말 그랬다면 그건 그냥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야.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찬장 앞에 앉아 남아있는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다. 남겨진 것보다 사라진 것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 사라진 것들이 단지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정체성의 한 조각이었다는 걸 다은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다은은 말을 아꼈습니다. 경민도 차 안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 이상하게 창밖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길인데도 어딘가 껄끄럽고 찜찜한 기분이 맴돌았죠. 경민은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짧게 중얼였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가 그랬을까? 다은은 대답 대신 가방 안에서 접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촬영했던 인스타용 사진, 그리고 여동생이 올린 혼수 자랑 사진. 같은 각도, 같은 접시. 심지어 작은 칠 벗겨진 부분까지 똑같았습니다. 저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화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웬일이냐? 밥은 먹고 왔어? 다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정리하셨다는 창고 좀 보고 싶어서요. 화자의 미간이 그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고? 그건 왜? 경민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냥 보여줘요. 우리 집에서 뭔가 좀 없어졌거든. 정말 아닌 거 알면 금방 나올게. 그제야 화자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정리 좀 해주겠다고 몇 개 챙긴 거긴 해.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니? 경민은 아무 말 없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은의 이름이 붙은 박스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패션 브랜드 쇼핑백,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커피 머신 박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그 하늘빛 접시 세트가 담긴 원형 상자. 다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스를 하나하나 꺼낼수록 그녀의 기억도 조용히 풀려나왔습니다. 이건 엄마한테 물려받은 브로치. 이건 브랜드 협업할 때 받은 한정판 머그. 이건 직접 고른 블루투스 라디오. 화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냥 집에 굴러다니길래 예쁘다 싶어서 챙긴 거야. 너도 뭐 그 정도야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경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굴러다니던 거요? 그는 박스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은이가 결혼하면서 소중히 간직하던 거예요. 엄마, 그걸 경지한테 혼수로 줬다고요? 아내 허락도 없이? 화자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경지 혼수할 게 너무 없어서 내가 워낙 물건이 많잖니? 예쁜 그릇이랑 커피 머신 하나쯤은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식구끼리 뭘 그렇게 따지니? 다은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물건입니다. 제 결혼 선물이고
제가 고른 가전이고 제 브랜드 작업물까지 전부 들어있어요. 그런 걸 한마디 말도 없이 가져가신 건 그냥 물건 문제가 아닙니다. 경민은 그대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아내에 대한 모욕이에요. 예비사돈께 그렇게 꾸민 혼수를 드릴 순 없습니다. 다은이 물건으로 체면 차리신 거라면 그 체면은 제가 직접 걷어내겠습니다. 화자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경민아 그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엄마예요. 경민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아내를 허락 없이 무시했어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에요. 다은은 숨을 고르며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경민은 그녀 옆에서 상자를 조심히 들었고 화자는 말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은과 경민은 예비사돈 댁으로 향했습니다. 예비사돈 어른 앞에 앉은 경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비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혼수라고 전달된 물건들 사실은 제 아내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가져가셨습니다. 이 일 저희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예비사돈 어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준비하시오. 우린 그런 걸 혼수라고 받지 않네. 경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 안에 남겨진 건 단지 물건의 손실이 아니라 한 여자의 자존심과 삶의 방식에 대한 무례함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선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고 있었지만 다은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귓속이 텅 빈 것처럼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 아파트 단지에 멈췄을 때 경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늦었지. 다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얼굴에 경민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내 물건 하나 없어졌을 때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건 그냥 그릇이 아니었지. 다은은 가방에서 키를 꺼냈다. 현관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그랬어. 그릇이 아깝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내 것이라는 걸. 당신도 어머님도 너무 쉽게 잊은 걸 알았을 때 그게 더 무섭더라. 조명이 켜지고 되찾은 박스들이 거실 바닥에 내려졌다. 다은은 박스를 하나씩 열었다. 접시, 향초, 커피 머신, 수저 세트, 이름표가 붙은 포장지 사이로 자신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경민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안해. 나는 너를 믿었는데 어머니도 믿었어. 그게 문제였나 봐. 다은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믿었어. 당신이 내 편이라는 걸. 그 말에 경민은 고개를 들었다. 이젠 내가 보여줄게. 말로 말고 행동으로. 다신 누구도 내 물건에 손 못 대게 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한테 허락 없이 내 마음 건드리는 일 없게 할게. 다은은 눈을 감았다가 잠시 뒤 웃음 아닌 숨 같은 한마디를 뱉었다. 말 예쁘게 하네. 말은 진작 그렇게 하지. 진짜 할게. 약속할게. 경민은 손을 뻗어 다은의 손등을 감쌌다. 그 손이 아직 차가웠지만 거기엔 약간의 떨림도 결심도 함께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집을 정리했다. 되찾은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며 마치 새로 이사 온 집처럼 처음부터 다시 살림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다은은 찬장에 접시를 올리며 중얼거렸다. 이건 특별한 날에만 쓸 거야. 경민은 옆에서 말했다. 내가 특별한 날 만들어줄게. 됐어. 내가 만들게. 내 접시니까. 경민은 피식 웃었다. 그건 그래. 넌 내 걸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다은은 경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젠 나도 알아. 내 걸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침묵이 처음으로 따뜻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준 작은 재출발이었다. 다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물건도 마음도 이젠 누구에게도 아무 말 없이 넘겨주지 않겠다고.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아들을 낳았다고 며느리까지 제 것처럼 여기는 순간 그 집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며칠간 조용했던 화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경민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는 짧았고 톤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단단히 끓고 있는 감정이 느껴졌다. 다은이 좀 데리고 와봐라. 할 말 있으니까. 경민은 다은에게 물었다. 갈래? 안 가도 돼.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쯤 됐으면 내가 직접 듣고 직접 말할 차례지. 그날 시댁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경지의 혼수 박스는 이미 창고에서 빠진 상태였고 그 자리에 놓인 건 화자의 표정 하나뿐이었다. 앉아봐. 화자는 다은을 가리키며 말했다. 말투는 평소보다 차가웠고 눈은 웃지 않았다. 너무 서운하다. 나는 그저 너희가 정신 없을까봐 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했던 거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다은은 묵묵히 화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변명인가 핑계인가 어느 쪽이든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남의 집 물건 손댔다는 말 듣고 경지시댁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내 시어머니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 이건 내가 나를 무시한 거야. 그 순간 다은은 웃음이 나올 뻔했다. 무시했다고? 그 말을 듣고도 또 참는다면 그게 진짜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일이었다. 어머님, 다은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그건 제 물건이었습니다. 제 결혼 선물이고 제가 골라서 산 가전이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가신 건 물건이 아니라 제 삶을 건드린 겁니다. 화자는 눈을 치켜떴다. 그래서 시댁 살림이 다 따로야? 결혼했으면 그건 다 가족 거지. 며느리가 쓰는 그릇 하나쯤이야. 시누이 혼수에 들어가면 안 돼? 경민이 그 순간 나섰다. 엄마, 그게 문제야. 그릇이 아니라 아내의 물건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 넘은 거야. 화자는 경민을 노려봤다. 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니? 이 나이에 이런 수모 당하게 하고. 너희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했다. 다은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울컥한 감정도 체념도 그리고 아주 단단한 결심도 담겨 있었다. 어머님, 전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딘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앞으로는요. 그 누구도 제 물건에 손 못 대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가진 사람이야? 남편도 살림도 취향도 이젠 가족 위에 내 물건까지 우선이야? 그때 경민이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존중과 허락 없이 넘겨지는 물건은 사랑이 아니라 침범이에요. 화자는 뒷말을 잇지 못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 제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그게 예의예요. 그날 이후 화자는 경지의 결혼식에 혼수 대신 현금을 조금 보탰다고 전해 들었다. 소문은 돌았지만 누가 누구의 물건을 가져갔다느니 누가 따로 철회했다느니 그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화자는 그 이후로 다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다은은 다시는 시댁 쪽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화자 역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경민의 폰에 가끔 뜨는 집에 한번 오라는 메시지는 답 없이 지나가고 세 사람 사이에 한 줄 금이 그어진 듯 조용한 시간들이 흘렀다. 다은은 아침마다 천천히 눈을 떴다.
예전엔 소품 하나에 집착하듯 매만지며 예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 컵 하나, 수건 하나를 들여놓을 때도 이건 내 삶을 채우는 선택이라는 마음으로 골랐다. 누가 흘려서 남긴 게 아니라 내가 고른 것, 내가 마음에 들어서 드린 것. 경미는 퇴근 후엔 말없이 집안을 돌아봤다. 화자와의 대치 이후 다은은 더 이상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정리하고 조용히 마신다. 말없이 커피를 내리고 말없이 웃고 어느 날 경민이 먼저 물었다. 우리 거실 좀 바꿔볼래? 다은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날 되찾은 물건들로 채워놓긴 했지만 어딘가 우리 둘 다 좀 껄끄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다시 꾸며보는 거 어때? 다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마다 인테리어 매장을 돌기 시작했다. 큰 쇼핑은 아니었다. 작은 러그 하나, 테이블보 하나, 새로 들인 커튼은 라떼색이었다. 햇살이 들어오면 포근하게 퍼지는 색. 가장 먼저 바꾼 건 바로 커피 머신을 놓는 테이블이었다. 예전엔 다은 혼자 골랐던 가구. 이번엔 경민과 함께 둘이 동시에 마음에 든 걸로 골랐다. 어때, 이거? 우드톤인데 유리 상판이 있어서 커피 머신 잘 어울릴 것 같아.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건 우리 집에 어울릴 것 같아. 내 집이 아닌 우리 집. 다은이 그렇게 말한 건 꽤 오랜만이었다. 다은은 커피 머신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리고 천천히 전원을 눌렀다. 기계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진한 향기. 그 안에 지난날의 상처도 회복도 함께 녹아들었다. 경민은 작은 탁자에 앉아 다은을 바라보았다. 나 요즘 회사에서 집에 가는 게 제일 기다려져. 왜? 집이 좋아졌어. 공간이 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웃고 있어서. 다은은 커피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 생각했어. 이 집에선 내 걸 지킬 수 없다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져. 경민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고맙다.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 당신은 그냥 그 옆에 서 있었을 뿐이야. 경민은 웃었다. 그래도 그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 이젠 절대 내 것에 허락 없이 손 안 댈게. 내 마음도, 내 물건도. 다은은 웃지 않았다. 대신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은 듯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떴다. 그날 밤 다은은 침대맡 테이블에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그녀가 잃어버렸던 물건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옆에 지금 되찾은 것들을 하나씩 다시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맨 아래 이렇게 적었다. 자존심 회복 중. 그녀는 더 이상 예쁜 것만 고르지 않았다. 이젠 의미 있는 걸 선택하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며느리는 마음이 넓어야 한다는 말. 다은은 요즘 그 문장을 곱씹는다. 하지만 그 말이 당해도 참으라는 뜻이라면 이제는 넓은 마음보다 분명한 경계선이 더 필요하다는 걸 그녀는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추석이 다가오던 어느 날 경민의 삼촌 부부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다며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됐다. 식사는 시댁 근처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고 오랜만에 모인 식구들은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상다리가 휘는 밥상을 맞이했다. 다은은 말없이 음식을 옮겼다. 옆자리에 앉은 경지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화자는 일부러 그런 경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경지는 아직도 혼수 예쁘다 소리 많이 듣는다니까. 그 하늘빛 접시며 커피 머신이며 어쩜 그렇게 센스가 있대.
집에 놀러 오는 사람마다 부러워한다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 안쪽에 앉아있던 다은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경민 역시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다. 경진은 작게 말했다. 엄마, 그 얘기는 좀. 하지만 화자는 멈추지 않았다. 에이, 뭐 어때? 이제 와서 따지는 것도 웃기잖니. 그릇이야 다 똑같은 거고, 시댁이고 처가고 간에 식구끼리 돌려 쓸 수도 있지. 그 정도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며느리지. 다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정중하게 물수건을 접었다. 자리엔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피어났지만 그녀의 앞은 조용했다. 마치 온기가 빠져나간 접시처럼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다. 다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 말씀 지금 여기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화자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게 그냥 예쁜 걸 보니 생각나서 한 말이지. 무슨 의도는 없었어.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쁜 건 그렇죠. 그런데 그 예쁜 걸 남 허락 없이 가져가서 자랑하는 건 예쁜 일이 아니잖아요. 삼촌 부부가 숟가락을 멈췄고 경민의 고개가 다은 쪽으로 향했다. 화자는 쿡쿡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다. 이제 와서 그걸 왜 또 꺼내? 다 끝난 일인데. 다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끝난 일인지 아닌지는 당한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릇은 되찾았지만 그날 느꼈던 무시는 아직 저한텐 진행 중이에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다은은 침착했다. 제가 그릇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지 접시 한 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화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앞으론 다시는 저한테 허락 없이 제 걸 건드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민이 옆에서 다은의 손등을 조용히 덮었다. 그 손 안에서 다은은 조금씩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리고요, 어머님. 다은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는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앞으론 가족 자리에 제가 앉을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 말에 화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식탁은 고요했고 누구도 다은을 탓하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민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어머니 말 내가 바로 막았어야 했는데. 다은은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괜찮아. 당신이 내 편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으니까. 다신 그런 말 못하게 할게. 아니.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젠 내가 할 수 있어. 내 걸 내가 지키는 거니까. 경민은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마음도 물건도 삶도 누구의 허락 없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실히 보여줄 거라고. 다은은 한동안 인스타그램을 쉬었다. 한때 수십만 팔로워가 그녀의 감각을 따라 했지만 결혼 후엔 조용히 비공개로 돌리고 사진 하나 글 하나도 조심스레 올려야만 했다. 결혼했으니 이제 그런 거 좀 자제해야지. 집안일 먼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남편 체면도 생각해야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말들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움츠리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침대맡에 놓여있던 수첩을 펼쳤다. 잃어버린 것과 되찾은 것, 그 아래 적혀있던 마지막 문장. 자존심 회복 중. 다은은 문득 생각했다. 정말 되찾은 걸까? 아니면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다은은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었다. 비공개였던 계정을 공개로 전환했고 새로운 피드를 올리기 위해 오랫동안 꺼내지 않던 카메라를 들었다. 첫 번째 사진은 새로 꾸민 거실, 따뜻한 라떼빛 커튼과 낮은 원목 테이블,
그 위에 조심스레 놓인 커피 머신, 그리고 그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접시 한 장.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었다. 지켜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나의 삶입니다. 그 게시물은 하루 만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았다. 다은님 돌아오셨네요. 역시 센스는 여전해요. 이 한 줄이 너무 와닿아요. 그 순간 다은은 깨달았다. 자신이 잃었던 건 그릇이나 커피 머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며칠 뒤 패션 브랜드에서 다은에게 연락이 왔다. 한창 함께 일했던 시절 그녀의 감각을 높이 평가하던 팀장이었다. 다은 씨, 혹시 우리 봄 캠페인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집을 소재로 한 라이프 스타일 프로젝트인데 다은 씨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은은 놀랐다. 결혼하고 시댁과 부딪히고 잠깐 움츠려 있던 자신에게 누군가 다시 손을 내밀어 준 기분이었다. 경민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나 일 다시 해볼까 해. 경민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당연하지. 나는 내가 멈춘 적 없다고 생각했어. 잠깐 쉬고 있었던 거잖아. 진짜 괜찮겠어? 나는 내가 나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게 더 좋아. 그 말에 다은은 웃었다. 작은 조명 아래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며칠 후 다은은 브랜드 촬영 스튜디오에 섰다. 조명 아래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리고 다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거실의 소품을 정리했다. 누구를 위한 연출도 아니었다. 그건 오롯이 자기 자신이 선택한 공간과 시간이었다. 스태프가 그녀에게 말했다. 진짜 집에서 이대로 사시는 거예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다 제 손으로, 제 감정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는 누가 만지면 바로 압니다. 내 거 아닌 느낌 딱 와요.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은은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 이제 너는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다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늦봄의 바람이 커튼을 살며시 흔들고 그 바람 끝에선 희미한 커피향이 퍼져갔다. 그날 저녁 다은은 집 앞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이제 막 끝난 촬영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웃음이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린아이들이 킥보드를 타며 지나가고 테이블 위엔 바닐라 라떼와 크로플 한 조각. 아무 일도 없는 하루인데 그 하루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다.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다. 어머님. 단 세 글자가 보이는 순간 다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히 화면을 열었다. 이번 주말 시간 되면 얼굴 좀 보자. 그동안 나도 생각을 많이 했다. 생각을 했다는 말. 그게 사과인지 변명인지 이젠 굳이 따지고 싶지도 않았다. 다은은 답장을 쓰다 말고 문자창을 꺼버렸다. 대답은 조만간 할 거였다. 하지만 그건 오늘 아니어도 괜찮았다. 급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민에게 물었다. 어머님이 주말에 보자고 하셨어. 경민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살폈다. 어떻게 할래? 가야겠지. 정리는 정면을 보고 해야 끝나니까. 주말. 다은은 단정한 셔츠에 차분한 슬랙스를 입었다. 그 어떤 화려함도 없이 딱 그녀 자신답게. 시댁에 들어서자 화자가 먼저 나와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안부를 묻고 음식부터 내왔을 그녀가 오늘은 조용히 문을 열고 서 있었다. 왔니? 다은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화자는 그녀를 마루로 안내하며 말했다. 경지 혼사 문제로 시댁에도 말이 많았어. 솔직히 체면 국인 것도 사실이고 내가 민망했던 것도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말. 사과와는 달랐다. 다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예민했나?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군 건가? 화자가 고개를 들었다. 다은은 말을 이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제 걸 지키는 데 있어 누구의 이해도 허락도 필요 없더라고요. 화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이 길어졌지만 다은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앞으론 경민 씨랑 저희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식대로 살게 놔두시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자는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다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제가 저를 다시 알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시어머니가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보다 다은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집에 돌아온 뒤 다은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다. 만약 누가 또 물어본다면 그때 너무 속상했겠다고, 그 접시 하나 때문에 싸움까지 갔냐고, 그냥 넘기지 그랬냐고. 그때 다은은 이렇게 웃으며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접시 하나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의 조각이었고 그 조각을 무시당한 순간 내가 나를 잃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자신을 되찾았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지금 이 순간 햇빛을 받은 그 접시는 아무 말도 없이 다은의 곁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인생 속풀이에서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다은 씨가 되찾은 물건보다 더 소중했던 자존감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누군가의 자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